안녕하세요. 항상 대한민국의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국방탐구 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재계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에 관련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한 외신을 통해서 한국이 KF-21 전투기를 완전히 스텔스화 시킬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대한민국이 KF-21 전투기에 적합한 형태의 내부 문장창까지 이미 설계해뒀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KF-21 전투기의 완전한 스텔스화가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KF-21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 및 스텔스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가 실전 기체 생산 준비가 막바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미국 경제신문지에서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현황을 보도했습니다. 폴란드의 20조 규모 방산 개혁과 더불어 서방 세계의 대한민국 무기가 절찬리에 팔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과거 대한민국의 방산 실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던 국가에서 지금은 서방 세계에 무기를 납부하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30%가 넘게 성장한 한국 방산은 추후 지금보다도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요. 중동과 폴란드의 대규모 수입량을 보면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한국 무기가 큰 열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부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벨라루스까지 참전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이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미리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일고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로 무장해 침공할 생각 자체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높은 화력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무기가 유럽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구입 1순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와 K2 흑표를 비롯 세계 시장에서 절찬리에 팔리는 대한민국의 엄청난 무기들이 위상을 드높이고 있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세계 각국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한국 무기는 바로 KF-21 전투기라 할 수 있는데요. KF-21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탁월한 가성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 방산 시장에서 독점전인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F-35와 같은 미국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 값을 감안하고 구입을 하더라도 막상 제대로 생산되어 인도받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거기다 기다림 끝에 인도받은 최첨단 전투기들이 운영 중에 잇따라 결함이 발생하면서 5세대 전투기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이 마침 최신 기술로 무장했으면서도 5세대 전투기보다는 훨씬 저렴한 4.5세대 전투기를 만든 것인데요. 게다가 이번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을 비추어 봤을 때 빠른 생산 인도까지 보장된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어쩌면 차세대 전투 환경에서 활약할 수 있는 주력 전투기가 될 수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KF-21 전투기가 F-35처럼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를 갖추지 못했기에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바로 내부 무장창이 없어 F-35 전투기처럼 완벽한 스텔스를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무장창에 대한 연구가 멈춘 것은 아닌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미 블록2 형태의 5세대 스텔스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블록3까지 확정지었는데요. 알루미늄 형태의 소재로 개발된 한국형 내부 무장창은 초당 25피트 이상의 발사 속도를 개발 목표로 삼고 있으며 외부 압력에선 무려 40대까지 견디게 설계되었다고 하는데요. 무장을 발사하고 다시 무장창을 닫는 데는 약 3초가량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이 발사대는 기존의 내장형 무장 격실을 가지고 있을 때 수직 낙하 발사 방식에 비해 훨씬 더 빨리, 더 안정성 있게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외부 무장을 통한 RCS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동체 내부에 무장을 탑재한 후 동체 하면을 대부분 차지하는 한 개의 주무장창을 포함해 동체 측면 하부 날개 바로 아래에 비스듬하게 열리는 측면 무장창이 좌우 각 한 개씩 총 2개 탑재하여 국산 미사일을 적재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국내에서 개발 중인 내부 무장창을 KF-21 전투기에 장착시킨다면 적 레이더 반사 면적이 RCS 수치를 최대 85%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공개하자 중국과 일본에서는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이도 그럴 것이
이 정도 수준의 RCS 수치를 KF-21 전투기가 기록하게 된다면 일본과 중국이 현재 개발 중인 PLA 형태의 레이더론 KF-21 전투기를 포착하는 게 어림도 없어질 것이며 미국산 F-35와 비슷하거나 혹은 더 뛰어난 5.5세대급 스텔스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KF-21 전투기를 2030년까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밝힌 적이 있을 만큼 내부 무장창을 최우선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요소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시키는 RCS 감소 수치가 미래 전장에서의 생존성 확보를 위해 KF-21 전투기의 반사각 정밀 설계, 매립형 안테나와 평면 동체, 반매림 무장창 등을 포함한 북한의 접하탐 형상 설계가 가장 중요시됩니다. 그렇기에 KF-21 전투기의 캐노피 주위, 미익에게는 아래의 RAM 설계가, 몸체 내부 덕트와 플랩에는 RAS의 설계가 적용되었으며 레이더에는 적 전투기로부터 날아온 레이더 전파가 안테나에 반사되어 돌아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주파수 선택적 추가라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스텔스 신기술까지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텔스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매립형 스텔스 무장층 개발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최첨단 제조업 능력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줄 것이며 본격적인 스텔스 공대공 작전을 염두에 둔 KF-21 전투기의 성능을 좌지우지할 궁극의 장비로 불릴 것입니다. 그렇기에 KF-21 전투기는 처음부터 완벽한 매립형 미사일 런처가 아닌 반매립형 방식으로 시작해 차근차근 진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한국형 반매립 무장창은 전통적인 방식의 미사일 런처로 불리며 기존 조종석 및 콕핏과 연결된 파일럿에 달린 레일 방식의 런처의 경우 KF-21 전투기의 라곤 방향대로 정확히 발사되어야 하는 기술력을 보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립형 무장창과 연결된 기체에서 미사일이 분리된 다음 다시 점화할 때가 미사일이 가장 불안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사일과 기체의 결속구만 풀어지는 것만으로는 스텔스 매립형 무장창이 형성될 수 없어 결속 제거와 동시에 강력한 유압을 이용해 제트 기류를 통해서 미사일을 전달한 뒤 발사되는 미사일을 힘껏 밀어내주는 힘을 갖추는 게 스텔스 무장창 기술력의 핵심인데요. 과거에도 그랬듯 우리 대한민국은 어렵고 힘든 4대 핵심 기술들을 국산화에 성공시키고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으며 마침내 KF-21 전투기를 완성시켰듯이 내부 무장창 또한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항상 핵심적인 정보만 전달하는 국방탐구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